결정 오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 폭락 속에서 이제는 조금씩 업종이나 종목별로 모멘텀을 좀 찾아가면서 시장이 반등할 때 보다 빠르게 원금을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게임주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아직도 변동성이 심하고 게임주에 대한 센티멘트는 또 조금 극단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또 하나의 또 모멘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분 모시고 게임주 전반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스모켓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참 무섭도록 빠지니까 예. 다들 움츠러들어 있고 뭐랄까요? 먼저 하락을 했다 그래야 되나? 변동성이 심했던 게 또 게임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보면 악재가 워낙 반영이 된 주가라는 평가가 있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또 호재로서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살펴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섭외를 해봤습니다. 예. 최근에 이슈가 된 종목이 두 개가 있어요. 게임주 중에. 예.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입니다. 예. 극단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달리했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신작의 출시가 조금은 뉴스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위메이드는 유튜버들도 안 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 이유 그리고 위메이드에 대한 얘기 좀 어렵겠지만 짧게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네. 일단 그 6월 23일 날 미르 M, 그러니까 미르 모바일 그렇죠. 버전인데 이게 뭐냐면 과거 이제 히트를 쳤던 미르의 전설 2를 현대적인 버전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미르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장의 기대에 좀 많이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가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가 반대로 이제 미르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P2E나 미믹스까지 출시를 해서 아주 시장을 선도했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거 대비 조금 이 시장의 좀 기대에 많이 좀 못 미치다 보니까 특히나 좀 이제 최근 급락 장세와 더 이게 맞물리면서 그렇죠. 주가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위메이드 같은 경우 대신에 물론 이제 좀 미르 M이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이제 좀 대신에 위메이드는 그 위믹스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게임들을 계속 위믹스 생태계로 이렇게 편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르 M의 아쉬움은 좀 있는데 그래도 좀 일단 미르 M 말고도 또 추후에도 계속 이제 모멘텀이 있고 또 신규 게임들의 이런 위믹스 생태계 편입을 통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갈 거긴 때문에 주가가 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제 조정받을 구간은 없지 않나. 어저께가 이제 위메이드 주가에 있어서는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위메이드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손실은 좀 심하긴 하겠지만 매도 클라이막스는 좀 지난 것 같다. 예. 이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볼까요? 예,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반대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카카오 게임즈는 6월 20일 날에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을 출시했는데 이게 원래 일본 쪽에 있던 게임을 또 한국에 다 런칭을 한 건데 그렇죠.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초기에 매출 1위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마무스메의 일매출이 10억 원이라고 처음에 했는데 현재는 일매출 15억 원까지도 지금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 게임이 일본에서도 이 우마무스메 게임의 매출 지속성이 이미 입증된 게임이라서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 오딘을 개발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또 이런 IPO 관련된 것이 올해 안에는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좀 이런 또 모멘텀도 있어서 예, 또 그리고 또 오딘 IP도 대만 일단 진출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만이지만 또 내년부터는 또 다른 글로벌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주가 또한 좀 다른 게임주 대비 좀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마무스메 뿐만이 아니라 라이언하트라든지 글로벌 진출에 대한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 호재거리가 나오기 전에 사실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상당한 폭락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좀 주가 좀 가벼워진 상황에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게임주 전반에 대한 얘기로 조금은 더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이 게임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일각에서는 뭐 알트코인을 보면 게임주를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의견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일단 뭐 혹시나 알트코인이 뭔지 모르는 그 시청자를 네, 위해서 네, 알트코인이 간단히. 뭐냐면요. 네. 이제 얼터너티브 코인에서 말 그대로 대체 코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은 위메이드와 연동된 위믹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와 연동된 보라 코인 뭐 이런 것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주를 볼 때 물론 게임주의 주가도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해당 게임주와 연동된 말씀하신 알트코인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그 위믹스를 보면 위메이드의 방향을 알 수 있고 보라코인의 방향을 보면 카카오 게임즈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실제로 그런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왜냐면은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게 그 게임 관련된 이런 거나 전반적인 게임의 흐름과 이게 연동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부터 이제 그 위메이드가 P2E를 도입한 이후로 게임사들이 너도 나도 지금 P2E 생태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P2E 시스템이 도입될수록 이 게임 IP와 연동된, 그러니까 뭐 위믹스나 보라 같은 직접적인 알트코인 아니면 뭐 이런 위믹스나 보라의 생태계에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 알트코인의 방향을 보면은 이 게임주의 방향을 보는 게 제가 봐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알트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게임이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그 안에서의 정말로 그 코인으로서의 역량을 갖고 가면은 예. 대외 변수, 즉 최근과 같이 금리가 인상했을 때 예. 사실 변동성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트코인이 어떤 기업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뭐 24시간 365일 거래되기 때문에 예. 주말에도 확인한다라는 예. 거는 오케이지만 또 매크로 변수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시기이니까 예. 과연 이 알트코인을 통한 내지는 이 게임주를 봐야 되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이 지금 가장 강한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알트코인을 통해서 게임주의 방향성, 시장의 반응, 그걸 체크할 수 있다고 좀 그 정도까지만 하시지 그 코인의 24시간 거래나 그 좀 급격한 베타 변동성을 너무 추정하시면 그건 너무 힘드시니까. 네. 그래서 좀 최근에 뭐 게임과 연동된 알트코인들이 좋으면 아, 좀 게임주가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또 반대면 아니구나. 좀 그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모든 게 사실 게임주에 먼저 좀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게임이 예.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부진했었던 하나의 예.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더 긁어보면 예. 중국 쪽에서 움직임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항상 중국 뭐 파노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맨날 기대하다가 뭐 이렇게 엎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조금은 뭐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래서 항상 중국 판호가 열리면 게임주에는 분명하게 분명히 좋은 호재인 건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부터 하나하나 뜨문 나오고 있는데 아, 저도 참 이게 커버원 입장에서 예, 뭐 저도 이거는 그 중국 당국의 이건 규제의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다고 콕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빅테크주들을 예. 경기가 하방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풀어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보니까 판호까지도 열리는 거 아니냐. 예. 조금씩은 모습이 예, 나오는 것 그래서 같고. 기대감이 좀 커지곤 있는데 역시나 그건 좀 중국 당국의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닫아놨던 거에서 여는 거 자체까지 왔으니까 오케이다. 그러면 예. 아니, 중장기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얘기도 나눴지만 PC방이 도입이 되고 확장이 됐던 게 사실 스타크래프트와 예. 이제 뭐라면 이제 합이 잘 맞으면서 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좀 번창했었던 2000년대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은 그 하드웨어를 오큘러스로 좀 잡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워낙 또 강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게임주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게임에 있어서요, 이런 그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이제 오큘러스 같은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를 내는데, 게임주에 있어서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PC, 모바일, 그리고 콘솔, 게임기, 이제 이런 거 위주인데, 이제는 이런 오큘러스나 AR 글라스용 이런 VR 기기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용 게임 시장이 이제 열리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사람
살아남고 수혜를 보는 게임 회사도 있고 또 네. 거꾸로 또 기존의 PC나 모바일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도태되는 것도 분명 있겠지만요. 저는 오히려 VR, AR, XR용 이 디바이스의 출현은 게임에 있어서요. 기존에는 PC, 모바일을 넘어서 이제 점점 더 실생활이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리얼리티가 강한 게임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VR, AR, XR용 게임 출시는 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이런 게임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이런 뭐 부품이나 기술을 납품한 업체들 또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VR, 뭐 AR, XR 있잖아요. 이게 일단 뭐가 제일 잘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아니면 VR, AR, XR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AR 증강, 뭐 네, 그렇죠. VR 가상 그리고 요 두 개를 섞어 놓은 게 XR, 그러니까 혼합 현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쉽게 말하면 뒤로 갈수록 우리가 그 실제로 보는 그 현실과 거의 비슷하게끔 버금가게끔 가는 기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저희도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VR 방도 있고 예. 아니면 어떤 이제 큰 몰에 가면은 이 관련된 이제 게임기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조금씩은 약간 우리의 현실과 실생활에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기업도 있지만 오늘 우리 게임주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특히 게임주와 관련해서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그래서- 꿈과 희망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일단 안 그래도 그 메타의 오큘러스 출시와 더불어서 네. 수혜가 있는 스몰캡 기업이 뭐냐고 하는데 네. 일단 뉴프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뉴프렉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FPCB 연성 회로 기판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타 오큘러스에도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지 들어가죠. 않습니까? 그 카메라 모듈에 FPCB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메타 오큘러스의 단독으로 솔밴더로 공급을 하는데 이유는 이 메타 오큘러스가 자기네 입장에서 이제 검증된 자기네 그 기기 사양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뉴프렉스고요. 그러니까 초동 물량의 안정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 업체의 카메라 모듈이 그 오큘러스에 납품되고 있는데 올해는 여러분이 아실 만한 국내 대형 카메라 모듈 업체 또한 메타 오큘러스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FPCB도 여기 뉴프렉스 것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메타 오큘러스의 매출이 늘어나고 또 신제품이 갈수록 뭐 기존의 기기 하나당 FPCB가 4개 들어가는 게 5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제 이쪽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뉴프렉스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형 FPCB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 구글에 보면 픽셀폰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폰에도 이제 FPCB 납품하고 또 전기차 배터리나 그쪽에도 납품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FPCB 관련돼서 뉴프렉스에 올해부터 엄청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VR이나 이제 XR 관련주고 그럼 간단하게 게임주도 혹시 있을까요? 게임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게임주는 아직 막 이렇게 뭐 AR, VR, XR까지 막 이렇게 막 의미 있게 나오는 건 솔직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게임 없구나. 쪽은. 그래서 지금 당장 AR, VR, XR 쪽은 특히 우리나라가 IT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기에 들어가는 뭐 부품, 아까 말한 뭐 장비, 소재 그리고 뭐 이렇게 만드는 과정, 공정 좀 이런 쪽이 일단 당장에는 수혜가 있습니다. 뉴프렉스. 최근에 PCB 업체들이 조금 주가의 변동성이 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약간 그 변동성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런 게임과 관련된 모멘텀을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아주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런 엄청난 그 장의 급락세 때문에 단기적인 좀 하락이 있었죠. 오히려 이럴 때가 좋은 저가 매수 기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폭락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오늘 같은 경우엔 게임주 그 중에서도 뭐 결국 어떤 걸 사야 될지에서는 또 뉴프렉스까지 이어봤는데 오늘 이런 시간을 좀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